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커졌는데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뒷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프트웨어 한국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가 사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잖아요. 항상 반도체 했는데 물론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그 반도체가 잘 나가려면 결국은 소프트웨어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IT를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한 80%고 하드웨어가 20%인데 그 하드웨어라는 거는 한마디로 반도체입니다. 다 반도체로 돼 있지 전기회로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는 근데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작아요.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지만 보이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웨이퍼 이렇게 그 왜 반도체를 찍어내는 판 그 기판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는 아예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코딩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내가 500줄짜리를 코딩했다, 1000줄짜리 했다, 10만 줄짜리 했다 그래도 그게 결국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물체로 인식이 안 되니까 물체로 보여야 우리는 이제 그게 제품이다, 제품,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안 보이는 건 그냥 서비스로 알고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마인드는 아주 잘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눈에 보이는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항상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실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면은 좋은 말처럼 듣지 않습니까? 두뇌 산업이다. 그런데 무에서 유라는 거를 창조한다는 거를 들어는 봤지만은 아 그게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까지는 못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소를 보면은 본사도 없고 지사도 없고 사무실도 하나 없고 공장도 없고 뭐 호텔도 없고요. 근데 다른 사람 방을 다 빌려가지고서는 전 세계 호텔로 사용해서 지금 그 기업 가치가 오늘 현재 6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세계 한 530위 기업쯤 되는데 전혀 공장도 없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플랜트도 없이 그런 산업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버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죠. 왜? 그러니까 그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계속 세계 1위, 2위를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은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사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다지 잘하는 건 없지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 근데 그걸로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이 어쨌든 눈에 띄는 기업이 없어요. 세계를 석권하거나 소프트웨어로 뭘 세계적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주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계 1등 해본 분야가 없다고요. 반도체도 세계 2등이지 1등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반도체를 1등하면서 지금 점유율이 20%까지 뭐 19, 20, 21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세계 점유율이 20%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지난 10년 동안 점유율이 계속 0.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0.8. 그래서 제가 기자들을 많이 접촉하는 사람인데요. 0.8의 근거를 저기 교수님 좀 대달라고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0.8을 기사화하려면은 그 수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0.8이라는 건 한국 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나온 20%도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건데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0.8이라는 얘기를 10년 전에 하고서는 작년, 재작년 아무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0.8인데 네. 1%도 안 되는 수치 가지고서 우리가 IT 쪽에 좀 잘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정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산업이 근데 오래됐는데 어느 정도 오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안 정도- 됐어요, 사실.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미국, 영국 또 그 옆에 아일랜드라는 뭐 사실 영국이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코딩 교육을 초등학교 학생한테 전면 이제 실시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고서 야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애들이 그걸 배우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냐. 이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관심이 일어났지. 이건 비교적 한 5, 6년 전 일이에요. 5, 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중요하다는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관심도 없고 교육부에 관심도 없고 그냥 계속 반도체.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당선인 되고 나서도 그렇고 후보자 시절에도 그렇고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셔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전쟁을 반도체로 하지 무기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 요새 전쟁을 소프트웨어로 하지 어떻게 반도체로 합니까? 반도체는 탱크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지. 그 소재 부품 장비 어떻게 전쟁을 해요? 전시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C4I 체계는 아주 첨단 강력한 소프트웨어로 전쟁을 하죠. 우리나라도 국군 통신지휘사령부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로 전쟁하죠. 반도체로 전쟁하지는 않죠. 그런데 마인드가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측면도 있다면서요. 원래 소프트웨어가 잘 돼야 결국은 반도체도 잘 팔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던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뭐 5만 개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사실은 반도체에서 미국한테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크고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하고 또 반도체하고는 어떻게 연결돼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이제 반도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건 데이터를 기억만 하지 기억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머리에도 기억 부분이 있고 계산 부분이 있듯이 계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계산하려면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까지 제공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미국, 대만, 중국에 의해서 4위입니다. 4위. 근데 4위라는 게 수치로 따지면 1%고요. 미국이 61%고요. 대만이 18%고요. 중국이 15%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차인지 아시겠죠? 네. 중국한테 밀린다는 게 15배 차이. 뭐 작게는 10배 차이. 절대 수치로 보면 15배 차이로 뒤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거는 사실 소프트웨어의 빙산의 일각인데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진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나 애플의 맥 OS 같은 게 진짜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는 코딩해 보시면 컴퓨터 명령 숫자 있잖아요. 숫자로 6천만 줄짜리예요. 6천만 줄. 네. 6천만 줄이면 A4지에 네. 쌓아 올리면은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관악산 높이에다 다다라. 관악산 높이요? 엄청납니다. 네. 와. 그걸 그러면 그 언제 개발해? 네. 1년 반에 개발해요.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3,000명이 네.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일해가지고 1년 반이면 나와서 윈도우스 12, 지금 윈도우스 11이 돌아가고 있죠. 윈도우스 12로 우리 노트북에 제공이 됩니다. 가격이 얼마냐? 우리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없는데 가격은 엄청나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기업가치 전체거든요. 네. 그거 뭐 300조 원쯤 되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요한 시장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왜 이렇게 놓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이병철 회장께서 이제 35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라는 게 미국에서 일본에 넘겨준 기술을 우리가 일본을 제압하면서 세계 이제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초격차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그런 말인데 영어권에서는 초격차라는 말이 없어요. 이 갭을 줄인다는 그리고 갭을 줄이고 갭을 못 따라오게끔 계속 앞서 나간다는 이제 초격차인데 여하튼 초격차에서 지금 대만한테 역전을 당했다고요. 네. 그 초격차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 대표 되시는 분이 초격차 책도 쓰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긴장하면서 야, 이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고 지금 당장 우선 살아남아야 되니까 남을 따라잡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이고 우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비상 운영 체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윤곽을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가 뭐 뒤져 있다는 걸 떠나서 반도체에서도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만한테 역전 당한 것도 약간 충격인데 중국이 또 빠른 속도로 우리를 네. 추격하는 것도 네. 지금 중국은 이제 미국과 경제 대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립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 공대 출신이고 중국의 거의 장관들은 다 칭화대 공대 출신들이거든요. 석박사 출신들이 장관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미국을 당당하게 겨뤄보자 이런 정신이 강하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그래서 이제 앞서 나가서 하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주로 대선을 치르고 하다 보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위치를 차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 장관도 보면은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전문가를 장관에 앉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그냥 뭐 시체 말로 하면 주구장창 반도체 전문가들이 과기부 장관을 석권해 가지고요. 네. 소프트웨어는 존재감이 없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일 먼저 한 사람입니다만은 네. 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미국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의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위치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위치는 확고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갈 길이 멀죠. 중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강조해서 이렇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균형감 있게 소프트웨어도 같이 키울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소프트웨어 강국이고 하드웨어 강국이고요. 지금 뭐 반도체도 역시 미국이 1위고 소프트웨어도 1위인데 세계 반도체 점유율이 50%고요. 메모리 비반 메모리 다 합해서 50%고 소프트웨어 점유율도 50%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런 거 생각하면 50%더 될 것 같은데 왜 50%밖에 안 되냐? 거의 8, 90%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객관적 수치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잡히는 게 50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50대 50 이런 균형을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만 해도 그게 20대 0, 거기 1도 안, 20대 1 잘해봐요. 우리도 20대 1이죠. 이게 몸이라는 게 좌우 균형이 있는데 한쪽은 20이고 한쪽은 1이면은 그 기형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단거리 마라톤 경기할 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기형적인 신체 가지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50대 50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근육, 뭐 하체, 상체 고루 발달돼 있으니까 어떤 경쟁이 와도 덤벼란 말이지. 이렇게 태세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20대 20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50대 50, 30대 30, 20대 20 이렇게 해서 저한 2등 3등을 하더라도 균형을 제가 영국 대학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만 네. 영국이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균형을 맞춰가는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에 있지만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죠. 네. 아니 이게 반도체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놓친 이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이 전공자들 이런 분들하고 이 하드웨어 전공자들하고 어떻게 이게 뭐 미래가 좀 다른가요? 지금 어떻게 사실 하드웨어 전공은 전기전자과에서 하고요. 전기전자과에서 소프트웨어 하는 분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는 다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배출이 다르거든요. 그 반도체 학과를 키운다 그러면은 전산학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전산학과는 소프트웨어 하는 학과인데 전기전자과를 키우는 거죠. 반도체 학과가 따로 있든 뭐 거기 흡수돼 있든 그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반도체 육성 정책이 국가에서 동원됨으로써 이번 정부에도 소프트웨어는 계속 뒷전이라고요. 왜냐하면 전산학과 지원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뭐 인공지능을 반도체와 더불어 지원하겠노라 해도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10이면은 10 중에 하나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지 알파고 같은 거. 그게 소프트웨어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하는 저 핵심이 아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인공지능 회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알파고는 인공지능 회사인데 영국 회사고 영국이 그래서 미국 다음에 잘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알파고가 나올까지 토니 블레어 영국 그 전 수상의 역할이 컸습니다. 제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있었을 당시에 케임브리지 대학 전산과 교수들을 불러다가 옥스퍼드 대학, 에딘버러 대학, 임페리얼 칼리지 네 대학 전산과 교수를 불러다가 20년 전 일이에요. 왜 우리나라에는 구글 같은 기업이 없느냐.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찔림을 당해가지고서는 10년 뒤에 나온 게 알파고라고요. 네. 케임브리지 대학 전산학과 애들 3명이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구글이 프로그램이 고가 바둑의 기 일본어 발음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알파벳에 알파고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알파벳은 구글 지주회사 아니니까 알파고로 내놓고 우리나라에서 TV 생중계에 들어간 게 바로 그거라고.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되기까지 정치권의 역할이 컸지요. 근데 우리는
누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큰 인물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반도체 중심,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계속 산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게 반도체는 이미 굴뚝 산업에 해당하고 그래서 정유, 뭐 석유화학, 철강, 왜 포항 산업단지, 여수 산업단지 가면은 그 견학해 보셨으면 뭐 시찰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큰 플랜트 뭐 이런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 평택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대한 생산 시설을 가지고서 이제 부단히 물건을 찍어내는 제품 생산 국가, 제조업 국가로서는 자리 잡을 건 확실해요. 다만 그것은 이제 그런 산업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심 국가의 하청업체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하청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소프트웨어에 손을 대서 시작을 해야죠. 왜냐하면 미국도 소프트웨어인 지 30년밖에 안 됐고 중국은 이제 막 쫓아가려고 그러고 사실 30년밖에 안 됐으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나온 지 지금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본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70년 전에 나온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지 30년밖에 안 된 오늘 현실을 보면 앞으로 컴퓨터 분야가 100년, 200년, 300년 계속 간다고 그럴 때 이 시대는 분명히 구석기 시대로 분류가 될 것이고 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소프트웨어에 한국이 성공했노라 하는 어떤 족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결국 이 산업 자체가 사람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좀 지인들 통해서 소프트웨어 전공한 분들이 다 어떻게 됐나 봤더니 한국에서는 노예 계약 비슷하다. 뭐 그래서 일주일에 한 진짜 120시간 일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다 구글로 옮겼다. 그래서 구글로 옮기신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 한국 사람들 가장 뛰어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미국 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때 한국을 떠나면서 방법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이렇게 고용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일종의 좀 대가 이어지면서 뭔가 그 다음 사람이 육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엔지니어가 없다 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소프트웨어는 결국 사람인데 네. 우리가 지금 뭔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뭔가 실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구조적인 문제? 예, 제가 삼성 어느 기업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삼성의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왜 웨어러블 이 휴대전화의 웨어러블 요 손목시계 쪽에 OS를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타이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한때 돌아갔고. 근데 타이즌이 뜨질 않으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한국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러고서는 소프트웨어 본부를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탤런트들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서 현재 그 소프트웨어 법인이 미국 현지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삼성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요. 삼성을 스마트폰 빼면은 가전회사로 알지 전 세계가 삼성과 현대 뭐 대단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미안하지만 가전회사로 알려져 있지 IT 회사로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카이스트에서 전산학과 교수로서 전산학과 교수 생활 20년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박사 주로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만은 기업으로 갔다 하면 다 구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면 제가 이제 회의를 느낀 게 좋다 이거예요. 국립대학 교수가 그 제자들을 뭐 국가 예산 막대한 뭐 카이스트 학생들은 학비도 안 냅니다. 그렇죠.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되고 뭐 병역도 혜택을 받고요. 근데 졸업하면은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청나게 한 생활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게 뭐냐. 제 자신의 삶은 뭐고 국가의 장래는 뭐고 왜 국립대학 이런 국립대학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전산학과 교수로 계속 생활을 해가지고서는 내가 이 은퇴할 때까지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경영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바꿨어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IT 기술을 얼마나 잘 쓰나 이런 쪽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가 변신을 했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후배들도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박사학위 따고 여기 교수로 왔어요. 와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안 하고서는 반도체니 뭐 돈 되는 프로젝트 생기는 쪽으로만
하니까 자기 전공을 살리질 못하고 들어와서도 미국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 여기 이제 가족이 다 왔으니 자기 전문 분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초빙을 해가지고서 소프트웨어 우리 과에 들어와서 소프트웨어를 키워달라 했더니 한 4, 5년 지나니까 다른 쪽으로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쪽 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소프트웨어 안 했다고 그걸 인사평가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기초가 약하고 응용 자꾸 응용으로 해서 어떻게 그거 가지고서 돈 벌어보려는 이런 발빠른 움직임. 그 응용 쪽은 하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육상 경기로 말하면 실내 단거리 경기에 해당해 스프린트. 그러니까 누가 빨리 가냐 그랬고 먼저 차지하려면. 근데 소프트웨어는 경쟁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반 동안에 밤새워 개발하는 이 마라톤 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경쟁자도 그러나 꾸준히 지구력을 가지고 그냥 뭐 누구든지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그러면서 앞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모양. 근데 우리는 그런 기업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삼성 같은 기업은 우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삼성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소프트웨어 쪽에 뛰어들어서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듯이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쪽에 시작을 했노라 하는 것이 이제 지금 2020년대 원년으로 잡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 들고 흔들면서 웨이퍼를 강조했을 때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은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제 반도체는 완전히 장악을 못하니까 이것까지 다 장악하기 위해서 이걸 흔들었다 이런 느낌인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제부터 더 강조해야 될 건 소프트웨어 같은데 아직도 그렇죠. 이제 미국 따라서 하드웨어를 그렇죠. 하는 게 아닌가. 미국은 이제 네. 소프트웨어에서 워낙 강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추격자가 없거든요. 뭐 영국은 추격자지만 미국과 아주 밀월 관계에 있는 국가고 반도체에서 지금 대만, 중국, 한국이 자꾸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이 그냥 놔뒀다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규제에 들어가고 또 대만은 그런 상황을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대만은 일본 반도체 업계가 아직도 강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비메모리, 일본의 비메모리 쪽을 흡수해가지고 여하튼 대만이 우리 앞서게 된 그 배경이 지난 3, 4년 동안에 외교적으로 이제 우리보다 앞서. 우리는 이제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고 미국하고는 또 긴장 관계에 들어갔고 일본하고 긴장 관계에 들어가면서 일본 미국의 업체를 끌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 삼성으로서는 발목이 잡혔고 국가 외교가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니까 삼성이 뛸 방법이 없었어요. 뭐 국가 외교 틀 안에서 뛰는 거지. 근데 대만은 미국과 일본과의 밀월 관계,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삼성을 앞지른 배경이 바로 그건데 기술 외적으로 그걸 뭐 여기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과학 기술보다 국방 외교가 더 앞서는 거죠. 국가는 국방과 외교를 해서 기업과 국민들을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하게 하는 게 국가 역할이지. 반도체 학과 만들어라. 지방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국가 아래 차원에서 다 할 일이죠. 지방자치 입장에서. 근데 국가가 너무 그냥 외교의 틀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하더라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대만한테 추월당하고 초격차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져서 나중에 삼성이 못 따라가는 지경이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소프트웨어 산업 정말 강국으로 다시 거듭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지 말고 사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중시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기용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소프트웨어 부를 국가에서 따로 만들지 못할 바에는 과기부 장관에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앉혀라. 이게 반도체 전문가, 통신 전문가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지난 30년간 했잖아요. 이제 양보를 좀 하고 이 국가 대계를 위해서 좀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한번 이끌어봐라 하는 어떤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제품으로 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기업이 이 땅에서 나오기를 그려보는. 사실 우버 같은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이 우리 땅에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버 같은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 불법으로 이렇게 규제에 얽매여 있고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를 다녀봐도 우버 없으면 택시를 못 잡아요, 아예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게 그 규제, 뭐 노조 움직임에 여러 가지가 그냥 복합적으로 움직여 가지고서는 오늘 현재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런 것도 잘 따지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고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없이 하드웨어 마인드에 충실해 있기 때문에 모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인드를 바꿔야죠, 마인드. 네. 자,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fight.